마늘은 일회백리로 불릴 만큼 냄새만 빼면 모든 게 유익하다는 한국인의 필수 식품인데요. 오늘은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암까지 예방하는 마늘의 놀라운 효능부터 함께 먹으면 건강한 꿀조합과 피하셔야 하는 꽝조합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잘 시청해주세요. 마늘은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데요. 이것은 핵심 성분인 알리신 때문입니다. 알리신은 비타민 B1의 체내 흡수율을 높여주는데요. 참고로 비타민 B1은 항피로 비타민이라 불릴 정도로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이 비타민 B1이 마늘의 알리신과 만나면 흡수율이 무려 20배 이상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알리신은 강력한 항균,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 대장균, 곰팡이균 등 나쁜 균을 없애고 세균의 발육을 억제합니다. 또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 속 염증을 줄여주며 혈압을 낮춰줍니다. 이러한 효과는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를 예방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들에게도 마늘은 건강에 좋은데요. 마늘의 알리신이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게 됩니다. 또 널리 알려진 대로 항암 효과에 탁월한데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마늘을 즐겨 먹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전립선 암 발병률이 최대 70% 정도 낮았고요. 하루에 마늘 반 쪽씩 지속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 발생 위험도가 50%가 낮아지고 대장암 발생 위험도는 30%나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리신은 암세포가 스스로 사멸하게 유도하는 작용을 하여 다양한 암을 예방하는데요.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식물성 식품 중 항암 효과가 가장 좋은 식품으로 마늘을 꼽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과 조심해야 하는 꽝조합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첫 번째는 바로 삶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생으로도 먹고 익혀서도 먹어서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데요. 그런데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능이 좋은지 궁금한 적 없으셨나요? 생마늘과 익힌 마늘 둘 다 몸에 좋지만 항암 효과에 특히 좋다고 알려진 마늘 속 S알리시스테인 성분이 삶은 마늘에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 농식품자원부 연구팀은 다양한 조리법에 따라 생마늘의 S알리시스테인의 함량 변화를 관찰했는데요. 생마늘의 경우 마늘 1g당 2.77mg이 들어있는 반면 끓는 물에 60분을 삶은 마늘은 9.16mg으로 무려 4배나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메모하셔야 하는데요. 음식을 만들 때 통마늘도 좋지만 꼭 마늘을 자르거나 다진 후 최소 5분 정도 두었다가 요리하시면 마늘 속 알리신이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생마늘에는 알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마늘을 칼로 자를 때 세포가 파괴되면서 핵심 성분인 알리신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그런데 요리할 때 마늘에 열을 가하면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열에 의해 알리신과 수용성 비타민은 감소하게 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칼로 다져서 마늘 속 알리신 함량을 잔뜩 높여놓기만 하면 열을 가했을 때 통마늘의 알리신은 대부분 없어지는 반면에 다진 마늘의 경우 상당량의 알리신이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정리하자면 자르거나 다진 마늘을 삶은 요리할 때 넣어 활용하신다면 마늘의 핵심 성분들을 놓치지 않고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늘이 콜라보다 당도가 높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당뇨를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혈당 관리를 위해 하나하나 정확히 따져서 드셔야 하는데요. 마늘에 당이 많다는 소문의 정답은 당 함량이 높지 않다입니다. 이 오해는 과일의 당도를 측정할 때 쓰는 브릭스 수치 때문인데요. 이 기계가 당분 이외의 매운맛 속 산과 염을 인식하면서 과도하게 측정되며 생긴 오해라고 하네요. 실제로 구운 마늘을 먹고 혈당을 측정해도 혈당이 오르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뇨이신 분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두 번째는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항암 효과가 뛰어난 설포라판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해독 효소를 활성화하여 암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마늘과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각각 다른 항암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서 암 예방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설포라판은 혈관의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서 혈관 확장을 촉진하여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줍니다. 이렇게 마늘과 브로콜리는 항암 효과와 심혈관 건강에 특히 좋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상호작용으로 더욱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는 비타민C, 베타카로틴, 셀레늄 등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성분들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주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빈혈을 예방하는 철분도 다른 채소보다 많이 들어있고 시금치보다 4배나 많은 칼륨과 비타민을 가지고 있어 골다공증 같은 뼈 건강 예방에도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마늘과 함께 볶아서 먹으면 간단하고 맛있게 반찬으로 드실 수 있는데요. 이 레시피는 고정 댓글로 남겨둘게요.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세 번째는 바로 고등어입니다. 여러분, 고등어 조림 좋아하시나요? 등푸른 생선에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가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고등어를 요리할 때 조리하는 과정에서 오메가3가 산화되는 비중이 많다고 하는데요. 오메가3가 산화되면 세포 손상, 염증 유발, 대사질환 등 우리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마늘을 넣어서 함께 요리하면 마늘 속 항산화 성분인 알리신, 셀레늄 등이 오메가3 지방산의 산화를 막아줘서 더 건강한 조리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덤으로 생선 비린내까지 줄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영양소가 훨씬 많아지게 돼서 각종 영양소를 챙기는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마늘과 함께 먹으면 좋은 꿀조합 네 번째는 바로 버섯입니다. 마트에서 저렴하고 손쉽게 살 수 있는 버섯은 대표적으로 베타글루칸과 비타민 D 그리고 항산화제가 풍부하여 우리 건강에 좋은 식재료 중 하나인데요. 베타글루칸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데 아주 좋은 물질입니다. 이 마늘과 버섯을 함께 먹으면 각기 다른 항산화 성분으로 항산화 작용이 크게 증가하는데요. 그래서 세포 손상을 방지하여 노화를 늦추고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은 조합입니다. 그리고 마늘의 콜레스테롤 및 혈압 조절 효과와 버섯의 항산화 효과가 함께 만나 심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마늘과 버섯을 함께 활용하여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마늘버섯 볶음밥이 있는데요.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마늘을 피하셔야 하는 꽝조합 첫 번째는 바로 수술을 앞두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사랑니 발치부터 치질 수술까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을 앞두셨더라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대구 가톨릭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수술 후 출혈을 잘 일으키는 식품 중 하나로 마늘을 꼽았습니다. 수술 전 마늘즙 같은 건강 보조식품을 먹었던 사람들이 수술 중 과다 출혈 사례가 있었다는 건데요. 연구를 담당했던 교수에 따르면 알리신 등의 마늘 성분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며 혈액 응고를 막아서 출혈의 위험을 높인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마늘뿐만 아니라 수술을 앞두신 분들이 피하셔야 하는 음식 세 가지는 바로 인삼, 생강,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수술을 앞두셨는데 이를 모르고 드셨다면 꼭 의사와 상의하고 수술 전 1주에서 2주는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마늘과 꽝조합 두 번째는 바로 위가 약하신 분들입니다. 부작용이 없다고 자부하는 마늘도 결국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대체로 맛과 향이 강한 식품이 피부와 위에 자극적입니다. 마늘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생마늘을 먹을 경우 알리신 성분이 위벽을 자극하게 됩니다. 알리신이 위염이나 소화성 궤양 등의 위장 질환을 예방해 준다고는 하지만 현재 위장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나을 때까지는 마늘 섭취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위장장애가 없는 사람 역시도 공복의 생마늘은 위 점막을 자극해서 위통과 위염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가 약한 분들에게는 생마늘보다 익힌 마늘과 흑마늘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늘을 익힐수록 항산화 물질과 아조엔이 풍부해집니다. 그리고 마늘을 가열하면 폴리페놀류 함량이 증가하여 노화 방지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또 60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아조엔이라는 성분이 생마늘에 비해 늘어나는데요. 이 성분은 우리 몸속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흑마늘은 껍질을 까지 않은 생마늘을 40도에서 90도 사이에서 약 20일간 숙성시킨 마늘인데요. 생마늘의 강한 맛 대신 달콤하고 새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위가 약한 사람에겐 자극이 덜하겠죠. 충북농업기술원 연구에 따르면 흑마늘은 일반 마늘에 비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력과 항암 효과가 무려 10배나 높고요. 또 일반 마늘에는 없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많아서 심장병과 암 예방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집에서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흑마늘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늘과 꽝조합 세 번째는 바로 곰팡이가 핀 마늘입니다. 여러분, 마늘을 분명 냉장고에 넣어뒀는데도 곰팡이가 생겨버려서 끝부분만 잘라서 써야 하나 버려야 하나 고민했던 적 있으시죠? 저도 예전엔 끝부분만 잘라서 요리에 썼었는데요. 앞으로는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아깝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꼭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마늘에서 곰팡이가 생기면 곰팡이에서 아플라톡신이라는 물질이 생기는데요. 이 물질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었을 만큼 발암성과 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일부 식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곰팡이를 잘못 섭취했다가는 간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특히 간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플라톡신을 잘못 섭취하게 되면 간암 발생 위험이 무려 60배나 올라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마늘 곰팡이는 신기하게도 열을 가해 삶거나 볶아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게 특징인데요. 또 곰팡이가 생기면 눈에는 안 보이더라도 균이 마늘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잘라내고 요리했다가는 배탈과 설사, 그리고 간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곰팡이 핀 마늘이 있다면 무조건 버리세요. 다음으로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소개했던 집에서도 쉽게 만드는 흑마늘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마늘, 대추, 산바리, 전기밥솥입니다. 먼저 마늘의 가지 부분을 약 1cm 정도 남긴 후 제거하시고요. 전기밥솥 바닥에 산바리를 깔아서 마늘을 올려줍니다. 이때 산바리는 아래쪽 마늘이 눌러붙지 않고 공기가 잘 순환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마늘의 20에서 30% 양으로 대추를 위에 올려서 섞어주세요. 연구에 따르면 대추를 함께 넣으면 마늘의 항산화 성분이 증가하여 항암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추가 없으시면 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전기밥솥의 보온 버튼을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주의할 점으로 갓 수확한 햇마늘은 보통 수분이 많이 들어있어 20일 이상 유지하는 게 좋고요. 수분이 없는 마늘은 15일 전후로 기다리시면 흑마늘이 완성됩니다. 기다리는 과정에서 마늘이 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루 한 번은 꼭 뚜껑을 열어줘서 공기순환을 해주시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산바리 밑에 깔린 마늘은 위로 올리고 위에 있던 마늘은 아래로 내려주면 마늘이 타는 것을 방지하고 골고루 숙성시켜줍니다. 마늘을 까봤을 때 초콜릿색을 띠면 흑마늘이 완성된 건데요. 흑마늘을 바로 드셔도 되지만 완성된 흑마늘은 수분이 여전히 많아서 장기간 보관을 위해 후숙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람이 잘 부는 그늘에서 30일 정도 말려주시는 게 좋고요. 혹시 가정용 식품 건조기가 있으시다면 60도 온도에서 약 20시간 정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후숙 과정을 거치면 보관뿐만 아니라 쫀득한 식감이 생겨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알찬 건강 정보를 꾸준히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